아예 음식점을 선정해 준다든지 네 취향이 이거니까 요거 한번 먹어봐. 저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죠? 잘 결정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냥 핸드폰 알림으로 오늘 뭐 중국집 어때요? 너가 지금 중국집에 안 간 지 한 3주 됐거든? 지금 먹을 때가 된 것 같아. 너의 패턴은 분기에 한 4번은 먹거든?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주제는 푸드테크와 관련되는 슬픈 얘기와 좋은 얘기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 주제 중에 한 곳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께 전화해서 니네 현재 이 이슈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직접 팩트체크까지 해서 오늘 되게 알찬 내용이 되지 않을까? 누구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럼요. 팩트체크. 이게 바로 마케돈.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게 신빙성과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슬픈 얘기부터 할 건데 이 푸드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던 오늘회가요. 얼마 전에 전 직원 권고사직을 했어요. 다 나가 한 건데 지금 이게 뭐야 해서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 이슈는요. 7월 말부터 뭔가 좀 흘러나오긴 했어요.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었어요. 오늘회가 지금 이 40억 정도 채무가 있다. 뭐 이 기사를 한번 파봐라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댓글이 이렇게 콘텐츠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한 건데 실제 이 8월에 자금난에 빠져 있다는 기사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7월 중순에 오늘회가 협력사한테 한 400억이란다. 어이구야. 40억 정도를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40억이면요 협력업체 한 300개인데 업체당 1,300만 원 내외 정도를 못 주는 그런 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은 오늘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원 수가 75만 명이나 돼요. 근데 이게 컨셉 너무 좋아요. 저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제주산 딱새우회, 뭐 통영 전복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들어도 이제 소주가 생각나는. 인심이 지금 싹 터지는데요. 근데 이거를 오후 3시 이전에 주문을 하잖아요. 오늘 저녁 테이블에 올린다. 이 컨셉으로 해서 초신선 식품의 당일 배송 이 컨셉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실제 이게 가능해? 통영에서 전복회 시켰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서 식탁에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땡큐.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얻고 막 사람들이 몰리고 하니까 회원수 75만 명. 근데 투자도 꽤 받았어요. 투자한 VC들 보면은 리스트가 되게 빵빵해요. 라운드 A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 KTB 네트워크, 대성창업투자 요 리스트들은 되게 좀 빵빵한 VC들 리스트인데 라운드 B도 투자를 받았어요. 작년에 12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하나벤처스, KT인베스트먼트, 가이아벤처스, 미래에셋 다 진짜 정말 빵빵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푸드테크의 미래의 성장성에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8월 30일에 회사에 C레벨이 줄줄이 퇴사합니다. 이제 C레벨이라면은요, CEO를 비롯해서 CFO, COO 이런 식으로 경영진들이 C를 달아서 C레벨이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수상하다 했는데 이틀 뒤 기사에 보니까 전 직원 권고사직을 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 망가지면 이 그동안 쌓아 올린 거 다 무너지고 여기 몇백억 투자됐잖아요.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해 라고 했는데 그 후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하면서 추가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보니까 주주끼리 모아서 이제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9월 말까지 추가 투자를 유치하겠다. 근데 추가 투자 안 되면 경영권 매각하겠다. 분할 매각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헐값에 팔리는 거거든요. 일단 자본금을 감자한 후 다시 증자한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푸드테크 지금 현재 괜찮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푸드테크 이 산업 분야는 굉장히 건재합니다. 사실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오늘회는 회사 자체의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있었던 거고 실제 푸드테크는요 UN 세계 식량 계획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에 아직도 식량난을 겪는 인구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데이터를 보면은 작년에 53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1억 9,300만 명이 식량난이 있다. 근데 이 숫자는 재작년 대비해서 4천만 명이나 증가한 숫자예요.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래서 기아난과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전 세계 인구가 약 2억 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위기가 여전하다 보니 기존의 농업 생산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을 배불리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실제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 원래는 푸드, 테크놀로지, 음식 기술 결합해서 푸드테크라고 하는데 이 영역은요, 기존에는 뭐 생산물의 혁신 요것만 생각했다가 요즘에 보면은 뭐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기술 이렇게 해서 좀 첨단 기술들이 접목해서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 전 세계 규모에 대해서 전망을 보면 2027년 41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본다. 굉장히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제가 좀 이제 긍정적인 소식, 전화 통화를 통해서 팩체크한 거, 푸드테크 1호 기업 CNT테크라는 기업이 내년에 상장한대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이거 대단한 뉴스 아니야? 라고 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가져왔는데 얘네 업체 원래 음식 주문 중개 기업이에요. 사실 이거 뭐 하는 애야 하면은 1588을 처음 도입해서 이걸 다 깐 사람들이 CNT테크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프라인에 음식점이 있으면은 음식점 계산하는 포스 있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해서 음식 주문 전화로 와 하면 1588 땡땡땡땡 하잖아요. 그러면 주문하고 이제 중개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난 후 이 서비스가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도 옮겨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도미노 피자는 홈페이지에서도 주문할 수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 그리고 이어서 모바일 주문 중개까지 이어졌는데 대표적으로 CNT테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카카오 주문하기 그거 얘네 겁니다. 그래서 이미 푸드테크 기업으로서 이런 사스 방식, 사스 너무 많이 나오나? 사스가 뭐예요 혹시? 여기서 보시면 사스에 대한 내용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CNT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되게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재밌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1588로 서비스를 시작한 음식 중개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투자를 해요. 엑셀러레이터로 극초기 기업 있죠. 이제 막 신생돼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급한 친구들 이런 투자를 위한 엔젤 투자자로서 엑셀러레이팅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얘네들이 2003년에 기업을 설립을 했고 실제 요 엑셀러레이터 사업은 2012년에 했는데 한 10년 동안 250개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뭐 팩트 체크 해보니까 대표님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쿠켓 알죠? 오늘 뭐 먹지. 여기도 투자해서 꽤 쏠쏠하게 회수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상장을 하다 보면은 그럼 너네 기업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푸드테크예요. 근데 푸드테크인데 엑셀러레이터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평가할 때 도대체 그럼 회사 밸류에이션 어떻게 책정해야 돼? 라고 할 때 이슈를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VC로서 재무평가를 할 때는 너네 그러면은 이제까지 투자한 거 얼마야, 그거 투자한 지분평가 얼마야,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매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극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수기간이 오래예요. 초기 완전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요때부터 투자하기 때문에 얘네 회수하려면은 몇 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제기됐지만 우리 또 통화를 해보니 우리는 지분평가액으로 하지 않는다.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쉽게 말하면 무슨 방식이냐면 우리는 이 기업들을 통해서 회수한 그걸 바탕으로 이걸 매출로 잡지 기존 VC와 같이 지분평가액으로 재무제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코스닥 상장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푸드테크 요걸 포커스를 해서 평가하고 회사 가치 책정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회와 CNT테크가 좀 대비되는 뉴스긴 한데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선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크게 한 3가지 아니야 2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 중에 캐시 버닝에 해당됩니다. 돈 태운다는 뜻이에요. 버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타트업들에 있어서 기존의 VC들이 투자했던 방식은요. 돈을 줘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막 매출 올립니다. 영업이익 됐고 위에 올려. 성장해. 그러면은 돈 막 쓰면서 매출 올리죠. 그럼 이 매출 올린 걸로 다시 높은 밸류를 받아서 또 자금 투자합니다. 그럼 또 막 올려.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자금을 여기서 태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올해 좀 끝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유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이슈 때문에 조달 자본이 비싸게 된 거죠. 그러면은 VC 입장에서는 내가 쉽게 판단해서 돈을 내줄 수 없는 거고 하나하나 돌다리 두드리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 자금 경색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캐시 버닝을 해서 성장한 기업들은. 근데 이게 오늘 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의 투자들이 야 됐고 매출 위만 올려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존 VC들의 이런 푸시들도 좀 있었고, 그런 결과가 아쉽겠지만 이 오늘 회가 지금 뭐 전 직원 공고사직이나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좀 지켜볼 거는 이번 9월 말까지 추가 투자를 받느냐 아니면은 정리가 되느냐, 뭐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회가 가졌던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는 하나만 뾰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오늘 회는 수산물만 했거든요. 근데 매출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돼지고기도 팔고 뭐 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영역 확장을 하면은 그 카테고리를 갖고 유지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전국으로 배송하려면 물류센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쿠팡 마켓컬리 다 지적된 상황인데 물류센터로 인한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페인이 있었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푸드테크 범위와 국내 성장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푸드테크는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산 단계에서의 스마트팜, 예를 들어서 그 대체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유기농을 어떤 식으로 생산하고 또 합리적으로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물이 어떻게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스마트팜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의 조리와 뭐 주문, 서빙에 있어서 로봇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로봇 셰프가 음식을 만든다든지 뭐 로봇이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로봇 기술의 심화가 되면은 푸드테크에도 접목할 수 있고, 이 분야 역시도 푸드테크에서 좀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예 음식점을 선정해 준다든지, 네 취향이 이거니까 요거 한번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까지도 결합된 모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죠? 제가 결정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이제 그냥 핸드폰 알림으로 오늘 뭐 중국집 어때요? 너가 지금 중국집에 안 간 지 한 3주 됐거든? 지금 먹을 때가 된 것 같아. 너의 패턴은 분기에 한 4번은 먹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은 결정장애자들을 위해서 정말 꿀같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푸드테크의 한계는 배달앱에만 좀 치중돼 있어요. 앞뒷단에 이제 굉장히 빵빵한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면 투자를 받고 뭔가 개발하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여기에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앱에만 이 시장에 푸드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다는 게 현재의 한계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기업들이 따로 R&D나 이런 걸 통해서 롱런할 수 있는 이 모델의 개발과 뭐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코로나 기간 중에서 자기 개발과 취미 활동, 이게 막 폭주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지금은 엔데믹 기간 중 이들 업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게요.